도시에 처음 도착하면 보통 긴장이 먼저 오지요. 그런데 서울은 첫날부터 이상하게 몸이 먼저 편해졌습니다. 빠른데도 어수선하지 않고 사람이 많은데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오늘 하루를 걸으면서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오늘도 저와 서울 여행 함께 해주세요. 서울에서 맞는 첫 아침이었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맑고 공기는 생각보다 따뜻했지요. 전날 늦게 도착해서 피곤했는데도 밖이 자꾸 궁금했습니다. 골목을 나오자마자 작은 과일 가게가 보였어요. 큰 마트가 아니라 동네에서 오래 버틴 듯한 가게요. 상자에 담긴 사과, 무화과 비슷한 과일, 초록 잎채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가게 앞에 서니 흙 냄새와 과일 단내가 섞여서 나더군요. 친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나 당이 좀 필요해. 뭐라도 먹으면 좋겠어. 저는 진열대를 휘어보다가 사과를 집어들었지요. 가격표가 한국어라 잠깐 멈칫했어요. 이거 개당인가? 제가 중얼거리자 친구가 웃었어요. 물어보면 되지. 서울 사람들 친절하잖아. 가게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과 하나요? 주인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짧게 말했어요. 700. 제가 다시 확인하듯 고개를 끄덕이니 주인은 손짓으로 하나라는 뜻을 더해 주었어요. 700이면 한 개 가격이네. 제가 친구에게 말하자 친구는 안도한 표정이었지요. 그럼 이 정도면 괜찮네. 먹어도 돼요? 씻지 않고? 저는 사과를 한번 닦아보고는 말했어요. 맛있으니 한 입 먹어봐요. 골목을 조금 더 걷자 커피 가게가 정말 자주 나왔어요. 유럽에서도 커피는 흔하지만 서울은 다음 가게도 커피 같은 느낌이었지요. 유리문을 열면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확 들어왔고 커피 볶는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채웠어요. 아메리카노 하나요. 점원이 금방 컵을 내밀었어요.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았지요. 저는 컵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여기는 진짜 빠르네. 친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주문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없어. 가게 한쪽에는 도장 찍는 카드가 있었어요. 몇 번 오면 하나 무료예요. 제가 묻자 점원이 손가락으로 숫자를 보여줬어요. 5. 저는 그 단순함이 좋았습니다. 복잡한 설명 대신 손짓과 미소. 커피 한 모금. 쓴맛이 먼저 오고 뒤에 고소함이 따라왔어요. 그 짧은 순간에 여행이 시작됐구나 하고 몸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지요. 골목은 분주했지만 이상하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차 소리도 나지만 불필요한 경적이 적었어요. 사람들도 서로 부딪힐 듯 하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살짝 피하더군요. 서울의 첫인상은 속도였는데 그 속도 안에 규칙이 들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조금 뒤 우리는 버스를 타러 걸음을 옮겼어요. 서울의 속도를 이제 길 위에서 직접 만나게 될 것 같았지요. 정류장에 서니 안내판에서 한국어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처음엔 마치 정류장이 저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익숙하지 않은 언어가 빠르게 지나가니까요. 저는 지도 앱을 켰어요. 한 가지는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구글 지도. 또 한 가지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네이버 지도였지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2개나 봐? 한국 지도 앱이 더 특히 버스는. 그럼 한국 사람들은 거의 그걸 쓰는 거야? 그렇다더라고. 대신 처음엔 좀 헷갈려. 버스 번호가 전광판에 떴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야 할 번호랑 비슷한 게 먼저 오더군요. 저는 순간적으로 이거다 싶어서 탔습니다. 몇 분 뒤 길이 이상해졌어요. 이쪽이 맞나? 친구가 창밖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뭔가 잘못한 것 같아. 그제야 저는 표지판을 다시 봤습니다. 14번을 타야 하는데 140번이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지만 동시에 살짝 창피했지요. 내가 너무 빨리 탔네. 서울이 빨라서 나도 같이 빨라졌나. 친구가 어깨를 톡 치며 말했어요. 괜찮아. 여행이잖아. 버스에서 내려 큰 길가에 섰는데
그 길은 도로라기보다 차의 흐름 같았어요. 걷기엔 위험해 보여서 횡단보도를 찾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하나 있었어요. 그늘을 만드는 작은 우산 같은 장치요.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아래에 서 있더군요. 햇빛이 강한 날 이런 배려가 도시 곳곳에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또 하나 쓰레기통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들고 있던 컵을 어디에 버려야 할지 한참 고민했지요. 서울은 깨끗한데 쓰레기통이 잘 안 보이네.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들고 다니나 봐. 맞아, 불편한데 대신 거리 자체는 정말 깨끗해. 그리고 카메라요. 교차로 주변에 CCTV가 꽤 많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낯설 수 있는데 저는 안전하다는 느낌도 함께 받았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 밤에도 덜 불안할 것 같아. 친구가 말했어요. 맞아, 그리고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켜. 길을 헤매는 중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표지판이 많고 신호가 분명했고 사람들이 무리하게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큰 차이라고 느꼈지요. 낯선 도시에서 불안이 줄어드는 건 결국 예측 가능함이거든요. 우리는 잠시 방향을 바꿔 점심부터 해결하기로 했어요. 배가 고프면 판단력이 떨어지니까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저 라면집 같은데 리뷰가 좋대. 좋아, 일단 먹고 다시 생각하자. 그렇게 우리는 사람 많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멀리서 간판 색이 더 진해지고 거리의 소리가 조금씩 커졌어요. 명동에 들어서자 공기가 확 달라졌어요. 향이 먼저 왔습니다. 달콤한 빵 냄새, 기름에 튀긴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은은하게 퍼지는 화장품 향 같은 것까지요. 사람들의 발걸음도 빨랐고 음악이 가게마다 새어나왔지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과하지 않을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신이 없는데도 길이 크게 어지럽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흐름이 있더군요.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깔려 있는 듯 했어요. 우리는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이 꽤 길었고 주문 방식도 독특했어요. 종이에 번호를 적어내는 방식이었지요. 저는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이런 방식 효율적이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주문이 되잖아.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여행자한테 정말 좋아. 주문을 마치고 앉아 있으니 반찬 코너가 보였어요. 김치를 직접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었지요. 저는 그게 참 한국답다고 느꼈습니다. 손님을 믿고 대신 질서를 기대하는 방식. 김치는 붉은 빛이 선명했고 가까이 가니 발효된 향이 확 올라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작은 접시에 담았지요. 친구가 말했어요. 매워? 조금, 그래도 이게 한국의 기본이라던데. 음식이 나왔습니다. 국물에서 김이 올라오고 파향이 먼저 코를 찔렀어요. 면을 젓가락으로 들어 올리니 반짝이는 국물이 줄줄 떨어졌지요. 친구가 말했어요. 가격도 생각보다 괜찮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양도 많아, 오늘은 두 끼만 먹어도 될 것 같아. 친구가 웃었지요. 그럼 우리는 아침 겸 점심 성공이네. 한 입 먹으니 뜨겁고 짭짤하고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여행 첫날에 이런 따뜻한 국물은 반칙이지요. 식당을 나오자 명동은 더 밝아져 있었습니다. 텍스프리라는 글자가 여기저기 보이고 액세서리 가게가 이어졌어요. 친구가 머리핀을 한참 보더니 말했어요. 여기는 정말 쇼핑의 도시 같아. 맞아, 그리고 전부 너무 빠르게 돌아가. 길거리에는 간단한 마사지 안내도 있었고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가게도 있었어요. 우리는 잠깐 호기심이 생겨 들어갔지요. 두 사람 가능해요? 제가 묻자 직원이 짧게 답했어요. 가능. 그리고 손으로 가격을 보여줬습니다. 그림은 생각보다 금방 완성됐어요. 짧은 시간에 사람 얼굴을 단순한 선으로 잡아내는 게 신기했습니다. 친구가 그림을 들고 웃었어요. 이거 닮았어? 저는 솔직히 말했지요.
완전히는 아닌데 재미있어. 여행 기념으로는 딱이야. 명동은 계속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볼 게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목표가 있었지요. 도시를 위해서 보고 싶었어요. 저는 먼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남산 쪽으로 가면 타워가 있잖아.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 질 때가 좋대. 그때 가자. 명동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는 천천히 언덕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부터 공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명동에서 몇 블록만 벗어났는데도 소리가 확 줄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음악이 흘러나오던 거리가 갑자기 조용한 주택가로 바뀌었어요. 이 전환이 너무 빨라서 저는 잠깐 멈춰 서서 숨을 들이마셨지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덜 뜨겁고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친구가 말했어요. 서울은 진짜 이상해. 이렇게 가까운데 분위기가 바뀌네. 맞아, 도시 안에 틈이 많은 것 같아. 오르막이 시작됐습니다. 땀이 조금씩 났지만 길은 정돈되어 있었어요. 중간중간 안내 표지판이 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천천히 걷고 누군가는 가볍게 뛰었지요.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작은 무인 커피 공간을 봤습니다. 셀프라고 써 있고 사람이 없었어요. 친구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는데 운영이 되나? 저는 머신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믿음이 기본인 사회인가 봐. 대신 사람들이 치우고 나가겠지.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주에서는 쉽지 않을 거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지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습관과 분위기가 받쳐줘야 하니까요. 조금 더 올라가니 운동기구가 있는 야외 공간이 나왔어요. 벤치프레스처럼 생긴 기구, 팔을 당기는 기구가 공원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웃었어요. 야외에 이런 장비가 있는 건 처음 봐. 친구가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서울은 운동도 생활 속에 넣어두는 느낌이네. 그리고 시야가 열렸습니다. 도시가 한 번에 보였어요. 아파트와 빌딩이 겹겹이 서 있고 그 뒤로 산이 이어졌지요. 제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저렇게 큰 도시가 산 사이에 들어가 있네. 친구가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엔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멀리서 보면 또 정리된 느낌이야. 케이블카 안내 표지판도 보였어요. 편하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걷기로 했지요.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걸어 올라오면 도시가 천천히 바뀌는 게 보여. 제가 말하자 친구가 웃었습니다. 그래, 대신 물은 꼭 마셔야 해. 해가 내려가기 시작했고 빛이 부드러워졌어요. 나뭇잎 사이로 금빛이 스며들었지요. 우리는 걸음을 조금 늦췄습니다. 이제 곧 그 유명한 전망과 자물쇠를 만나게 될 것 같았어요. 서울의 하루가 가장 예쁜 색으로 바뀌는 시간, 바로 그때였지요.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물쇠가 보였습니다. 정말 끝이 없더군요. 난간과 구조물에 수천 개가 달려 있었어요. 색도 다양했고 크기도 제각각이었지요. 친구가 말했어요. 이거 다 사람들의 이야기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누군가는 약속을 걸고 누군가는 기도를 걸고. 가까이 가서 보니 날짜가 적힌 것도 있었어요. 낡아서 녹슨 것도 있고 최근에 달린 듯 반짝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시간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쌓일 수도 있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땀이 식으면서 팔에 닭살이 조금 돋았어요. 도시에서 올라올 때는 더웠는데 여기선 기온이 한 단계 내려간 느낌이었습니다. 도시를 내려다보니 건물들이 빛을 받으며 서서히 색이 바뀌었어요. 회색이던 빌딩이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고 그 사이로 도로가 길처럼 이어졌지요. 친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기 정말 끝이 없네. 맞아, 이렇게 큰 도시를 이렇게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신기해. 표를 끊고 타워 위로 올라가는 곳도 있었어요.
가격 안내판에 시니어 항목이 따로 있는 걸 보고 저는 괜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여기는 나이를 구분해서 배려하는구나. 도시는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느냐로 보이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타워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대신 무료로 볼 수 있는 전망 구역에 오래 서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내려가기 직전의 그 시간. 빛이 가장 부드럽고 공기가 가장 고요해지는 순간이었지요. 그때 어디선가 매미 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도시 한복판인데도 자연의 소리가 남아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울은 도시인데 산이 도시 안에 있는 느낌이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맞아, 그래서 숨이 막히지 않나 봐. 우리는 한참을 서서 말없이 도시를 봤습니다. 낮에 보던 서울과 해 질 무렵의 서울은 다른 얼굴이었어요. 이제 내려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길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지요. 서울의 밤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계단을 내려오니 다시 도시의 온도가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명동은 낮보다 더 붐볐어요. 가게들이 늦게까지 열려 있고 거리 음식 가판이 늘어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지요. 레몬이 가득 들어간 음료, 달콤한 과일, 튀김 냄새가 섞여서 공기가 묵직했어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배고픈데 너무 기름진 건 좀 부담이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하나씩만 맛만 보자. 그리고 제대로 된 저녁은 따로 먹고. 우리는 군고구마 같은 걸 파는 곳 앞에서 멈췄어요. 뜨거운 열이 얼굴에 닿았고 순 냄새가 확 났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이거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지요. 네, 뜨거워요. 저는 두 손으로 조심히 받아들었습니다. 껍질을 살짝 열자 김이 올라오고 노란빛 속살이 보였어요. 한 입 베어 물었더니 달콤함이 먼저 오고 숯향이 뒤에 남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이건 내가 먹어본 고구마 중에 제일 부드럽다. 친구도 한 입 먹고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달아 디저트 같아. 조금 더 걷다가 계란빵을 봤어요. 빵 위에 계란이 그대로 박혀있는 모습이 낯설었지요. 친구가 말했어요. 이건 꼭 먹어봐야겠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좋아, 서울식 간식이네. 따끈한 빵을 받아들었을 때 손바닥이 뜨거웠어요. 빵은 살짝 달콤했고 계란은 담백했습니다. 단맛과 고소함이 동시에 오더군요. 이거 아침으로 먹어도 되겠어. 제가 말하자 친구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맞아, 간단한데 든든하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닭꼬치를 하나 샀습니다. 소스가 반짝였고 구운 냄새가 아주 진했어요. 제가 한 입 먹고 말했지요. 이건 제대로네. 친구가 웃었어요. 조금만 더 먹으면 저녁이 필요 없겠어. 우리는 청계천 쪽으로 걸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인데 물소리가 들리는 곳. 다리 아래에 사람들이 앉아있고 말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장면이 신기했습니다. 보통 다리 밑은 어둡고 피하고 싶은 장소인데 여기선 사람들이 모여 있더군요. 친구가 말했어요. 여기 데이트하는 사람도 많네. 맞아, 물소리 때문인지 분위기도 좋아. 징검다리처럼 돌이 놓인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심히 한 칸씩 밟아 건넜어요. 물 가까이 가니 공기가 조금 더 차갑고 습기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말했지요.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경험이라니 참 신기하다. 친구가 웃었습니다. 그러게 서울은 계속 반전이야.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은 24시간 라면 가게였어요. 겉은 평범한 가게인데 안에는 라면이 벽면 가득 걸려 있었지요. 사람이 거의 없는데도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결제부터 선택, 조리까지 전부 스스로 하게 되어 있었어요. 친구가 말했어요. 이거 진짜 아무도 안 보는데? 저는 주변을 둘러보고 대답했지요. 그러니까 더 신기하다. 여기선 믿음이 먼저 깔려 있는 것 같아. 문제는 대부분 글자가 한국어였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결국 사진을 보고 골랐습니다.
이건 야채가 많아 보이네. 이걸로 선택할래. 친구는 맵지 않은 걸 골랐어요. 나는 오늘은 순하게 낮에 이미 많이 먹었어. 뜨거운 물이 들어가고 기계가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몇 분 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라면이 완성됐지요. 젓가락으로 면을 들어 올리며 저는 말했어요. 여행에서 이런 체험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 맛도 맛인데 방식이. 먹고 나서 우리는 자리 정리를 했습니다. 스스로 치우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게 또 이 도시가 굴러가는 방식처럼 보였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친구가 조용히 말했어요. 첫날부터 너무 많이 본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맞아. 그런데도 이상하게 더 보고 싶어. 서울의 첫인상은 빠름이었는데 그 빠름 속에 배려와 규칙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데도 마음은 편했어요. 오늘의 서울은 여기까지였지요. 하지만 내일의 서울은 또 다른 얼굴로 우리를 부를 것 같았습니다. 한국을 걷다 보니 이 나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며 이게 우리나라구나 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나눠주신다면 이 여행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